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양자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죠. 미 정부에서 양자 투자해주겠다. 제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아이온큐는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블룸에너지에 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BM과 더불어서 퀀텀 관련 주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인플렉션과 D-Wave,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스, IBM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팅 기업에 20억 달러의 투자라든지 지분을 인수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자, 그렇게 루티닉 상무장관이 밝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컴퓨팅 기업 9곳에 미국 정부의 지분 참여를 포함해서 총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다 지급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IBM은 이번 투자 패키지에서 10억 달러를, 글로벌 파운드리는 3억 7,500만 달러를 받아서 신흥 양자 컴퓨팅 사업을 육성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자금은 2022년도 반도체 과학법 즉 칩스 법에 따라서 지원되면서 정부는 각 회사의 소수 지분을 투자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펀딩 받는 회사들 보시게 되면 IBM이 1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375밀리언, 그 다음에 인플렉션이 100밀리언, 그 다음 D-Wave가 100밀리언, 리게티 100밀리언, 컨티니움 100밀리언, 사이콘덤 100밀리언, 아톰이 100밀리언, 드랙이 38밀리언으로서 이렇게 받고 있고, 아이온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9곳에 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계약에는 미국 정부의 지분 참여가 포함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근 몇 달 동안 투자자와 기업들이 투자를 끌어모은 신흥 사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부처는 지원 패키지 중에서 10억 달러를 갖다가 IBM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컴퓨터 개발의 경쟁에서 선두주자인 미국 자체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과학 연구에 엄청난 속도를 다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경제라든지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IBM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이용의 특수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거 자체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스카이오를 인수했던 아이온큐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고 있다. 지금 이쪽으로 다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를 통해서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다 온쇼링, 자,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IBM은 이번에 정부 지원금과 함께 자사의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최초의 양자칩 전문 제조회사 이런 것들의 시설을 설립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새로운 사업 부분을 갖다 설립해서 이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12% 정도 상승했고,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반도체 제조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은 3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래서 또한 정부의 회사 지분의 1%를 양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것이 정부 지분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지분 1%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식을 준다는 거겠죠. 주식을 주면은 또 주가에 또 희석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자, 양자 컴퓨팅에 초점을 맞는 새로운 사업 부분을 설립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 1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일단은 스타트업인 디라크 같은 경우는 3,800만 달러만 받을 예정에 있다. 아까 보셨죠? 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목요일에 15% 급등했고, 투자 유치를 받은 소규모 상장 기업인 D-Wave, 퀀텀, 리게티 이런 인플렉션 주가가 한 3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컴에 관련된 계약 자금은 초기 단계 기술 프로젝트 자금을 포함하는 2022년도 반도체 과학법 칩스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등 사무부를 개편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분을 인수해 나가면 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단 지분 투자했다는 그런 또 공신력도 있겠죠. 자, 정부는 각 양자 컴퓨팅 회사에게 소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는 히토류의 자석 제조업체인 벌컨의 엘리멘츠의 광업회사인 MP 머티리얼스 이런 것과 유사한 거래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MP 머티리얼스도 그래가지고 많이 갔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물론 많이 가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또 희석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D-웨이브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전액을 지분 투자 형태로 지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리게티 인플렉션도 유사한 구조의 계약을 체결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와 다른 많은 양자 컴퓨팅 회사들은 다른 지분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루트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를 미국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자금 지원 행정부가 해당 사업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앞서서 법무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자금 지원, 지분 참여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또한 일부 기술 분석가들은 양자 컴퓨팅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가 정부의 지분 투자에는 너무 위험하다 주장하고 있지만 루트닉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래 구조가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투자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은 많은 기대와 희망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양자 기술이 한 가지 응용 분야인 GPS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P 머티리얼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된 회사인데 7월 10일 날에 일단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펀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죠. 그만큼 많이 급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220%까지 올라갔죠. 한 2배 이상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4억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자, 아무래도 정부 자금이 들어오면 좀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D-웨이브죠. 이건 D-웨이브입니다. D-웨이브에 있어서 지금 100밀리언 정도를 갖다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주가 이석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 자체를 27달러로 했을 때 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밀리언 받으니까 자, 이제 100이죠. 자, 1억 달러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누기 27달러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70만 주, 요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370만 주가 새로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70만 주에다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3억 5,600만 주죠. 그래서 3억 5,600만 주.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얼마만큼 들어오냐면은 새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수가 370만 주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70만 주가 이렇게 발행되는데, 자, 그렇다면 총 발행수는 359만 700주가 되겠죠. 70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누기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주식수가 3억 5,600만 주 정도 되고 있죠. 뭐 정확하게 뒤에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요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1.1% 정도의 희석이 된다. 그러니까 뭐 1.1%, 1.01%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희석이 되는 게 있어서 요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희석이 되면서 국가 자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온큐에 있어서 요번에 일단 돈을 안 받았는데 자, 돈 안 받았던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서는 캐시 앤 쇼텀만 했는데 롱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3월 31일자 기준 해가지고 아이온큐 같은 거는 20억 달러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롱텀까지 하게 되면은 3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1억 달러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밑에 있는 D-웨이브 있죠.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5억 8,800만 달러 그 다음 리게티가 4억 1,800만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뭐 지금 이제 5억 정도 갖고 있고 5억 8,800만 달러 얘는 지금 이제 4억 얼마 갖고 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수가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1억 달러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죠. 얘들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지금 이제 아이온큐한테는 큰 돈이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에서 더 받아서 굳이 주식을 갖다 희석시킬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온큐는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가고 지금 이제 이 돈 가지고도 총 M&A라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이온큐는 268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반면에 QBTS, D-웨이브는 42, 그 다음 리게티가 23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88, 85, 그 다음 44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아이온큐 638, 그 다음 142, 99.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의 아이온큐다.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종목이 자, 앞으로 이익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식들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돈도 많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등주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핀비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러셀 2000에서 일단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자, 거기서 가장 시총이 큰 것이 블룸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대장주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그게 알아야 되겠죠. 2001년도에 설립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블룸에너지는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수소 등의 연료를 비연소의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블룸에너지의 서버를 갖다 설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발전 솔루션을 하는데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력하면 두 가지 회사가 또 올라야 됩니다. 지버노바 아니면은 블룸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버노바는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가능하겠죠. 자, 등락이 많이 없으니까. 반면에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형주니까 등락은 있어도 그런 것들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블룸에너지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블룸에너지의 장점은 90일 이내에 전력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신속한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별화가 되는 그런 해자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 블룸에너지 자체가 주가 급등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비우스 자체가 블룸에너지와의 총 계약 기간 동안의 월 서비스 수수료로 최대 26억 달러 규모의 마스터 연료 전지의 용량 계획을 체결했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10년 계약에 따라 블룸에너지는 빠르게 확장 중인 네비우스의 AI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위해서 자체 고체 산화물의 연료 전지라든지 전력 시스템을 설치, 운용,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PE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EG 자체는 P를 갖다 G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률, 5년 동안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건데, 자, 아무래도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PEG는 낮은 게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그 2027년도입니다. 자, 그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2027년도에 자, 블룸에너지 같은 0.54 정도 나오고 있고 지버노바는 0.63 나오고 있죠. 다 1보다 적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블룸에너지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0.54니까 조금 더 낮죠. 지버노보다 0.63보다 낮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더 빠른 것이 자, 지버노바보다는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2018년도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자, 아무래도 PEG 레이쇼가 B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는 0.48, 지버노바는 0.64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성장이 좋긴 좋은데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블룸에너지가 조금 더 PEG 레이쇼가 조금 더 낮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장이 조금 더 G보다는 좋다. 지금 다 0.64, 뭐 0.48,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상당히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장성이 그만큼 좋다. 성장성이 좋다는 말은 자, 전력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게 지금 수주 물량이라든지 꽉 차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307불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하이로 준다 하더라도 자, 페어 밸류가 155불 나타내고 있으니까 뭐 더블 이상으로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2 정도 되고 있죠. EPS가.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P 레이쇼가 67배 정도 받고 있죠. 그럼 이 정도 받는 것이 합당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블룸에너지에 지금 여러 가지의 PL이 있죠. 같은 동료들을 봤을 때 블룸에너지도 있고, 뭐, 지버노바도 있고, 플러그 파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 지버노바 좀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년차가 67배수 받고 있고, 2년차가 41배수 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뭐 67배수 정도는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자체가 뭐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거의 지금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거의 적정하게 이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7배수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개수에서 일단 이렇게 EPS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좀 빠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블룸에너지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일단은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럴 때 있죠. 정말해서 이베일이 평선하고 거리가 좀 멀 때, 이럴 때는 좀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이 스토캐스트 50m로 빠진다든지 요거 자체가 이건 올라가면서 얘가 좀 내려올 때, 자, 걸을 때 좀 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는 좀 불가능하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주가 빠질 때 그때가 좀 매수 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